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TOP10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바로 소개해볼게. 1. 장난감 언박싱 앤드 놀이 영상. 아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영상 카테고리 중 하나는 단연 장난감 언박싱과 놀이 영상입니다. 어린이들은 새로운 것을 본다라는 경험 자체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는데, 언박싱 영상은 바로 이 호기심을 충족시켜줍니다. 포장된 상자를 열고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지 기대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일종의 작은 모험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레고 블록 LOL 서프라이즈 뽀로로 타요. 장난감 세트처럼 컬렉션 성격을 가진 장난감은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반복적으로 시청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언박싱만으로 끝나지 않고 장난감을 직접 가지고 노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유튜버나 키즈 크리에이터가 장난감을 활용해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놀이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신만의 놀이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레고를 단순히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며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장난감 언박싱 앤드 놀이 영상은 아이들에게는 설렘과 재미, 부모에게는 정보와 놀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키즈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카테고리가 바로 이 장난감 영상이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을 대표적인 영상 유형입니다. 이 동요 앤드 애니메이션 노래 영상.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상 중 빠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동요와 애니메이션 노래 영상입니다. 음악은 언어보다 먼저 아이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로, 단순한 가사와 반복적인 멜로디는 어린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따라 부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색감이 화려한 영상과 함께 흘러나오는 노래는 아이들의 시각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며 학습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아기 상어 베이비 샤크는 단순한 가사와 귀여운 안무 덕분에 유튜브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들까지 따라 부르게 만든 콘텐츠입니다. 또한 한국의 뽀로로, 핑크퐁 시리즈, 미국의 코코멜론, 시오시오에미의 로엔 같은 글로벌 키즈 채널들은 알파벳송, 숫자, 노래, 동물, 동요처럼 교육 요소가 담긴 음악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기본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합니다.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단어를 더 빨리 습득하고 리듬을 타며 신체 활동까지 연결됩니다. 단순히 듣고 따라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손동작이나 율동을 곁들여 함께 노는 과정은 또래놀이와 유사한 효과를 주어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흔히 올라오는 숫자송이나 색깔송은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시청하며 자연스럽게 수와 색을 익히게 하여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형 콘텐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동요와 애니메이션 노래 영상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이자 학습의 기회이고, 부모에게는 안전하면서도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특히 숏폼 플랫폼의 발달로 짧고 임팩트 있는 노래 영상이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라 앞으로도 이 카테고리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꾸준히 사랑받을 것입니다. 3. 인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클립. 아이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좋아하는 영상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인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클립입니다. 장편 애니메이션 전체를 보는 것도 즐겁지만 짧게 편집된 명장면이나 하이라이트 클립은 아이들에게 더 큰 집중력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의 뽀로로, 타요, 로보카, 폴리와 같은 유아용 캐릭터 시리즈가 있고, 해외에서는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이나 코코멜론, 시오시오에미, 로엔 같은 글로벌 키즈 콘텐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근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순간 안정감을 느끼며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캐릭터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클립은 대체로 짧고 명확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뽀로로 친구들이 작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나 타요가 다른 버스와 협력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협동심과 우정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놀이 속에서 캐릭터를 따라하며 역할극을 펼치기도 합니다. 즉 단순한 시청을 넘어 상상력과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하는 셈입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 클립이 아이에게 안전한 시간 채우기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몇 분 길이의 짧은 클립은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에게 알맞고 장시간 시청에 대한 우려도 줄어듭니다. 특히 유튜브 키즈 플랫폼에서는 연령별 필터링이 되어 있어 아이가 위험한 영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국 인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클립은 아이들에게는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부모에게는 교육적 메시지와 안전성을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는 스토리, 친근한 캐릭터, 반복적인 몰입감 덕분에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을 영상 유형이며 키즈 콘텐츠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카테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놀이 영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는 바로 교육 놀이 영상입니다. 이 콘텐츠는 단순히 즐겁게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깔 맞추기 게임, 숫자 세기, 동물 소리 맞히기, 영어 단어 배우기 같은 주제를 영상으로 구성하면 아이들은 놀다 보면 저절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특히 유튜브나 키즈 채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깔볼 분류하기, 숫자, 노래로 카운트하기 같은 영상은 아이들의 시각적 호기심을 끌어내면서 동시에 기본 학습을 도와줍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따라하며 손과 눈을 함께 쓰는 과정에서 인지 발달과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오락과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선호도가 높은 카테고리입니다. 또한 교육 놀이 영상은 아이들의 집중력과 반복 학습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곤 하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지루해 보이더라도 아이에게는 학습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숫자송이나 알파벳송을 수없이 반복 시청하면서
아이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글자와 숫자를 외우게 되는 것도 이러한 원리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교육 놀이 영상은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색깔을 따라 말하거나 숫자를 같이 세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면 아이는 단순한 시청자에서 벗어나 함께 배우는 학습자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놀이와 학습을 결합하면 아이는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성취감을 얻고 부모와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교육 놀이 영상은 아이들이 가장 즐기면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최고의 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락성과 교육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영상 유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등 아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이 찾는 영상 중 하나는 바로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 ROB의 로엑스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튜브 키즈뿐 아니라 일반 유튜브에서도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게임 콘텐츠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단순히 블록을 쌓고 부수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상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은 유튜버가 직접 만든 거대한 건축물이나 스토리 맵을 보면서 상상력을 자극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존 모드에서 유튜버가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을 보며 몰입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귀여운 동물이나 친구 캐릭터와의 모험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영상 속 유튜버가 보여주는 창의적인 건축, 모험, 협동 플레이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 아이디어가 되고 실제 게임에서 따라하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로블록스 역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다양한 미니게임을 직접 제작하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로블록스 속에서 새로운 게임을 체험하거나 각 친구들과 협력 대결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실제 플레이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 영상을 따라하며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게임 플레이 영상이 단순히 오락적인 콘텐츠로만 보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아이들은 영상을 통해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 협력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는 놀이와 학습의 경계를 허물며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로 수업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플레이 영상은 아이들에게는 창의력과 재미, 부모에게는 새로운 놀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현대적인 키즈 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또래와 소통하고 협동하는 가상 놀이터가 되는 중요한 영상 유형입니다. 육가족 브이로그 앤드 키즈 크리에이터 콘텐츠. 최근 몇 년 사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 유형 중 하나는 가족 브이로그와 키즈 크리에이터 콘텐츠입니다. 단순히 장난감이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에서 나아가 또래 어린이들이 등장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영상은 아이들에게 높은 친근감을 줍니다. 마치 친구의 집에 놀러간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몰입하며 시청합니다. 가족 브이로그 콘텐츠는 주로 일상적인 활동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하거나 캠핑을 가거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기는데,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생활과 비교하며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나도 저렇게 가족이랑 놀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죠.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모습은 안정감과 따뜻함을 전달해 단순한 오락 이상의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키즈 크리에이터 콘텐츠는 또래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놀이를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직접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역할극을 하면서 상황극을 연출하는데, 시청하는 어린이들은 또래라는 점에서 더 쉽게 몰입하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적인 표현 욕구를 자극합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유튜브 흉내를 내며 자신의 놀이를 촬영하고 싶어하는 것도 이 같은 영향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족 브이로그 콘텐츠가 아이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콘텐츠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요소 없이 가족의 따뜻한 일상이나 놀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키즈 크리에이터 영상은 또래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내므로 아이의 공감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브이로그 앤드 키즈 크리에이터 콘텐츠는 아이들에게는 또래와의 공감과 즐거움을, 부모에게는 안정적인 콘텐츠 선택지를 제공하는 영상 유형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교훈과 긍정적인 감정을 전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을 카테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7. 과학 실험 앤드 만들기 영상. 아이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영상 유형 중 하나는 과학 실험과 만들기 영상입니다. 이 콘텐츠는 단순히 보는 재미를 넘어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적 가치까지 더해줍니다. 물, 불, 빛, 색깔, 풍선, 얼음 같은 일상적인 재료로도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마치 마법을 보는 듯한 놀라움과 흥분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한 화산 폭발 실험, 물컵 속 색깔 섞기 풍선, 정전기 실험 같은 간단한 과학 놀이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복잡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부모와 함께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아이들은 영상 속에서 실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과학적 사고의 첫걸음을 경험합니다. 또한 만들기 영상은 단순히 과학 실험뿐 아니라 슬라임 만들기, 종이접기, 미니어처 공예 같은 창작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아이들은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과정을 좋아하고 스스로 손으로 만들었을 때의 성취감도 크게 느낍니다. 특히 슬라임 만들기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인기 콘텐츠로 색을 섞거나 반짝이 재료를 넣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재미있어 반복 시청률이 높습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과학 실험 앤드 만들기 영상은 단순 오락에 머물지 않고
창의력과 탐구심을 길러주는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아이가 직접 손으로 실험하거나 만들기를 따라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실험을 준비하고 결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며 가족 간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과학 실험 앤드 만들기 영상은 아이들에게는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제공하는 최고의 콘텐츠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를 유지할 카테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8. 먹방 앤드 푸드 플레이 영상. 아이들이 의외로 큰 흥미를 보이는 영상 중 하나가 바로 먹방과 푸드 플레이 영상입니다. 보통 먹방은 성인들이 즐겨보는 콘텐츠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 맞춤형 먹방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귀여운 캐릭터 음식, 미니어처 요리, 알록달록한 디저트 등을 활용한 시각적 재미가 더해져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작고 아기자기한 음식에 열광합니다. 예를 들어 미니어처 주방에서 작은 팬으로 팬케이크를 굽거나 손톱만 한 크기의 햄버거를 만드는 장면은 아이들에게 마치 동화 속 장면을 보는 듯한 재미를 줍니다. 또 푸드 플레이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음식을 가지고 색깔을 맞추거나 모양을 만드는 등 놀이 요소가 결합되어 단순한 먹방이 아닌 창의적인 요리 놀이 콘텐츠로 발전합니다. 먹방 영상이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소리 ASMR 효과 때문입니다. 과자를 바삭하게 깨물거나 젤리를 쫄깃하게 씹는 소리는 아이들의 청각을 자극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만족되면서 아이들은 음식 먹는 과정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먹방 앤드 푸드 플레이 영상이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극적인 색상의 음식이나 지나치게 달고 짠 음식들이 자주 등장할 경우 아이들이 따라 하고 싶어 하거나 특정 음식만 고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이런 콘텐츠를 볼 때 재밌지? 근데 이건 실제로 많이 먹으면 안 좋아라는 식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먹방 앤드 푸드 플레이 영상은 아이들에게는 시각청각적 재미와 호기심을, 부모에게는 새로운 놀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단 건강과 균형을 고려하면서 적절히 즐기도록 안내한다면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인기 카테고리로 자리할 것입니다. 9. 동화책 읽어주기 앤드 스토리텔링 영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중에서 동화책 읽어주기와 스토리텔링 영상은 꾸준히 사랑받는 대표적인 카테고리입니다. 이야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상으로 전달되는 동화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전 혹은 조용한 시간에 이야기 듣기를 즐기며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습관이 그대로 영상 콘텐츠로 이어진 것입니다. 동화책 읽어주기 영상은 보통 책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고 성우나 크리에이터가 등장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목소리 톤과 억양, 그리고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은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이며 마치 실제로 누군가 곁에서 책을 읽어주는 듯한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또한 전래동화, 세계 명작 동화, 창작 동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아이들은 이를 통해 도덕성, 상상력, 언어 능력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읽기에서 더 나아가 스토리텔링 영상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에 맞춰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거나 인형극처럼 캐릭터가 움직이며 대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등장하면서 아이들은 더 몰입감 있게 이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를 상상하고 전개를 예측하며 능동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동화책 읽어주기 영상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 습득과 감정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이야기 속 주인공의 감정을 따라 느끼며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 때 이러한 영상은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보고 난 뒤 이야기에 대해 질문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너라면 주인공처럼 용기를 냈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을 확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앤드 스토리텔링 영상은 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언어 발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교육적 도구이자 양육 보조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카테고리는 꾸준히 아이들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할 콘텐츠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 앤드 춤 영상 숏폼. 최근 아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영상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챌린지와 춤 영상, 특히 짧은 길이의 숏폼 콘텐츠입니다. 틱톡, TikTok,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아이들도 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기 상어 댄스 베이비 샤크 댄스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멜로디와 따라 하기 쉬운 안무 덕분에 전 세계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흥겹게 춤을 추며 따라했습니다. 이후에도 핑크퐁 챌린지, 디즈니 캐릭터 댄스 챌린지 등 다양한 어린이 맞춤형 챌린지가 등장했고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챌린지가 생성되며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챌린지 앤드 춤 영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이 많습니다. 복잡한 안무가 아니라 손동작이나 간단한 율동 위주라 아이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즉각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 속 댄서를 따라 몇 번만 연습하면 스스로도 영상 속 주인공처럼 춤출 수 있다는 성취감이 생겨 놀이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제, 친구, 부모와 같이 춤을 추며 웃고 즐기는 과정에서 사회적 교감이 생기고 이는 단순한 영상 시청을 넘어 놀이로 확장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챌린지와 춤 영상은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요즘처럼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환경에서 간단한 율동과 댄스는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 신체 리듬감을 길러줍니다. 또한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 신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리듬감, 균형감, 표현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OTT 기준으로 최근 인기 경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들이야.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밥 먹을 때 위 영상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엄마 아빠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앞으로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보기 좋은 영상도 올려보도록 할게. 안녕.